자, 확률 통계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함수 설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봤더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의 형태로 함수를 보내는 건데,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다면 당연히 1부터 6까지의 매 선택지마다 6개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6의 6승이겠죠. 그죠? 중복순열로. 네, 그렇게 할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번과 나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나번 조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나번 조건을 보자마자 중복조합의 유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공부가 아직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 4, 5, 6이라는 숫자들끼리 4개의 함수값들끼리 서로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어떠한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말이 없다면 당연히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역의 집합이기 때문에 6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4개를 중복 포함해서 사용을 하면 1, 1, 3, 4를 결정하면 1, 1, 3, 4 이렇게 순서가 바로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버리는 순간 바로 이 문제는 25번 정도의 문제에 해당할 거예요. 너무 쉬워지죠.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확률 통계에서 그렇다시피 그러한 전제 조건을 주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이 뭔가에 걸려있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3, 4, 5, 6에서 3, 4, 5, 6이라는 숫자들 중에서 3과 6이라는 숫자가 위에 라인에서 3과 6이라는 숫자로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냥 무작정 너무 당연했지만 28번에 이런 게 쉬운 문제가 오진 않을 테니까 너무 당연했지만 6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위에 가번 조건에 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어서 오케이.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하면 가번 조건에 얘기하는 1과 2라는 이 함수값들 1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들은 이 나번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나번에 걸려 있는 3, 4, 5, 6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가번에 걸려 있는 1, 2번을 결정하는 것을 큰 틀에서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라고 결정하면 알아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번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1과 2라는 함수값, 1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6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떠한 큰 틀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일단 제일 먼저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집합이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변형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F6이라는 것과 F3이라는 것이 나번 조건에 의해서 대소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3이라는 것을 넘겨서 F6과 F3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F1과 F2라는 함수값 형태들도 개수가 모두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를 묶어서 지금 다 가능할 수 있는 함수값들이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2를 묶어서 케이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의 F에 1 더하기 F2 이렇게 1과 2의 조건으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F6에 F3의 값의 형태로 케이스를 만들면 우리가 가번 조건을 두 가지 부분의 합이 16이다. 두 가지 부분의 합이 16이다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약간의 많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정수적인 특징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F1과 F2라는 거의 값은 무조건 자연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곱했을 때의 결과는 당연히 짝수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짝수 더하기 두 가지의 차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합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의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0 이상은 돼야 되고 F6이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커도 5보단 작거나 같은 범위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이 두 배를 해서 만든 짝수와 얘를 더해서 16이라는 짝수가 나오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0과 2와 4의 숫자가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죠?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그죠? 1번. F1과 F2의 값을 더했을 때 결과가 또 F6과 F3의 값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F6과 F3의 값이 0이라면 그렇다면 0이니까 여기 두 가지의 값이 8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F6과 F3을 뺐을 때 그 결과가 2일 때 14의 값이니까요. 그때 값은 7일 때 두 가지의 조합의 형태. 또 세 번째로 F6과 F3을 뺐을 때 가능한 짝수 4와 F1 더하기 F2는 그렇다면 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뒤에는 뭐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첫 번째. F1과 F2를 더했을 때 값이 8. 그와 동시에 F6-F3의 값이 0이라는 결정부터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 F1과 F2의 값이 더해서 8 나오는 것은 그 8을 만드는 것 자체 말고는 제약 조건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누가 더 커야 되고 작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X 1, 2, 3, 4, 5, 6에서 조합을 짜면 2,6부터 6,2까지 5가지의 케이스가 되는 거 알겠나요? 5가지. 이렇게 잘라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F6-F3의 값이 0이라는 것은 F3과 F6의 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데 그것 또한 어떠한 숫자로서 같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약 조건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1, 2, 3, 4, 5, 6에서 완전히 똑같은 것 그냥 하나를 결정하면 F3과 F6이 결정되는 거니까 6가지의 케이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F6과 F3의 값을 결정하는 형태로 이제 6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번 조건에서 F3과 F6이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정이 되겠죠. 모두 같은 값으로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30까지. 두 번째, F1 더하기 F2의 값이 7이 만약에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과정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부터 6,1까지 총 6가지 케이스로 조합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F1, F2. 두 번째로 F6-F3의 값이 2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F6은 3보다는 커야 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이가 2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인 1,3, 2,4, 3,5, 4,6 6가지 죄송해요. 4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3 F6은 3, F3의 값은 1로 결정이 된다면 1, 2, 3이라는 숫자 범위 안에서 F4와 F5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세 가지의 숫자들 F6과 F3의 그 차이가 2인 1, 2, 3, 4, 5, 6 이렇게 세 가지 숫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중복 포함해서 2개를 뽑는 것의 경우의 수로 이어지니까 그 얘기는 3 더하기 3H2는 4C2니까 6가지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4 곱하기 6이라서 몇인가요? 144인가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1 더하기 F2의 값이 6일 때는 1,5부터 5,1까지 5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F6-F3도 같은 얘기로 제한 조건 없이 차이가 4만 되면 되는 거니까 1,5, 2,6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서는 1,5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1, 2, 3, 4, 5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중복포함해서 골라서 F4랑 F5의 값으로 지정하면 되니까 5개 중에서 써볼까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 얘기는 6C2니까 이제 15개네요. 15개. 그 얘기는 이제 1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구해봤을 때 답은 30과 144와 150이니까 모두 더해버리면 30 더하기 144 더하기 150, 324더라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좀 사후적이지만 그 정답률을 봤을 때 29번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한번 볼게요. 그죠? 원순열이 출제가 되는데 원순열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막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8명을 항상 왜 이런지 몰라.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막 누군 안 치고 누군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 뭐 해야죠. 우리 뭐 학생이니까. 문제에서 지금 2학년과 3학년의 구성에 A, B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고 같은 학년 중에서는 적어도 한 명을 이제 이웃해야 되고 A, B는 모두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2학년, 3학년 이 관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원순열 같은 경우는 그 풀이가 되게 큰 틀로 2개를 갈립니다. 그래서 원의 성질을 사용해서 나눗셈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원의 형태를 빨리 없애고 원에 돌렸을 때 똑같은 순간은 경우의 수를 나눈다라는 걸 제외하기 위해서 뭔가의 특정한 조건을 먼저 배치하고 가는 거 이 2가지의 큰 틀의 풀이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둘 다 풀이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원에 몇 개씩 반복되는지의 성질이 적용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접근은 조건이 걸려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을 배치를 먼저 하면서 원의 순환성을 깨트리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일단 8명 중에서 이제 아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배치를 하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2학년끼리는 또 마찬가지로 3학년끼리는 적어도 한 명씩은 옆에 같은 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지만 그러한 가번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8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2학년 중에 내가 와도 되고 3학년 중에 네가 와도 되고 그냥 뭐 특수성이 없는데 문제에서 나번 조건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웃하지 않다니까 8명 중에서 그래도 2명이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2학년이고 B가 3학년인데 그러면 어차피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배치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A가 왔어요. 내가 이제 A한테 B라는 거야. 난 A야. 난 2학년의 A야. A가 와서 8개 자리줄 중에서 앉아요. 그 구분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인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8개 중에서 구분되는 자리는 한 가지인 거 알겠네요. 한 가지야, 한 가지. 왜? 아니, 내가 처음 왔잖아. 내가 여기랑 뜬 여기랑 뜬 돌리면 똑같거든. 똑같아. 근데 원순열의 특성상 A라는 사람이 이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이게 에헴 하고 앉아있어. 그럼 뭘까요? 백날 돌려도 내 입장에서는 순서가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없다면 그러한 A가 앉은 다음에 왼쪽 12시 방향 아무리 이거를 뭐 디스코 팡팡 마냥 돌려도 내 기준에서 방향성은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7팩토리얼. 그래서 7팩토리얼인 거죠. 원순열이. 이렇게 앉힙니다. 자, 앉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예요. 자, 2번 이렇게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B는 옆쪽에 오면 안 돼. 오면 안 되고 자, 가번부터 하는 거예요. 양쪽에 적어도 한 명의 학년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자, 1번. 자, 1번. 지워볼까요? 자, 케이스 1번. 자, 케이스 1번은 말 그대로 이제 A라는 사람 옆에 적어도 한 명이 2학년이 와야 되니까 또 조건이 뭔가 곱하기로 처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2학년을 배치하는 거예요. 2학년, 얘도 2학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를 한 명 안 치는 순간 이 원은 이제 원이 아닙니다. 일렬순열입니다. 일렬순열. A 입장에서 내 왼쪽, 오른쪽 아무리 돌려도 절대 중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E라는 사람에 배치를 해요. 자, 초록색 뭔가요? E라는 사람 A를 제외한 3명 중에서 2명을 배치하는 케이스. 이게 이제 E에 배치하는 거죠. E 배치하고 그럼 이제 이어서 남은 것들의 사람의 구조를 보니까 남은 사람들은 E 남았고 3학년 B 남았고 3학년 다른 사람 남았고 3학년 다른 사람 이렇게 5명이 남은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선택지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남은 2학년이 한 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쟤를 먼저 빨리 배치하는 것 이것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학년 한 명, 나머지 한 명을 이제 어떠한 자리에 배치하는지를 봤더니 나머지 4명이 다 3학년이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을 어디에 배치를 하더라도 양옆이 무조건 3학년이 되는 거 알겠나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보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럼 답이 없는 건가 싶으니까 일하는 것이 2학년 한 명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오던지, 그죠? 왜냐면 한쪽이 좀 2학년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로 오던지. 2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직접 해보는 거죠. 너무 조건의 과함에 따라서 이게 또 뭐야 이러면 이제 답은 없어요. 진짜 내가 진심을 담아서 그 학년이 돼보는 거죠. 조건이. 그럼 2학년이 나머지 한 명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상황적으로 동등한 거 아시나요? 야, 마지막에 배치하는 2학년은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똑같으니까 그러한 남은 2학년 한 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양쪽 중에서 그렇다면 남은 거는 3학년들 배치하는 건데 3학년을 배치하는 건 뭔가요?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배치를, 누구를 배치하든 B는 이미 진작에 조건이 깨진 거고요. 없어진 거고요. A가 이미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에 어떠한 배치를 해도 3학년 4명을 배치하는 케이스니까 4팩토리알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해보니까 6 곱하기 2에 24가지라서 계산해보면 12죠. 그죠? 자, 288인가요? 여기 288. 케이스 1번의 경우의 수는 288가지. 다시 말해서 A 양옆에 2학년이 오는 케이스는 28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케이스 1번은 288가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원을 배치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A 양옆에 둘 다 3학년은 불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가 3학년이 오는 케이스를 해야겠죠. 그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고 케이스. 자, 두 번째. 자, 케이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A라는 사람 옆에 양옆에 2학년이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 A를 배치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양쪽에서 한 명은 2학년이고 한 명은 3학년이 오는 케이스. 이제 이걸 배치하면 이제 모든 A 나번 조건이 걸려 있는 모든 케이스의 스타트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A 자, 뭔가 누가 2가 오고 누가 3이 오고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 더 파생된 조건이 있는지. 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B랑 이웃하면 안 되고, 야, 왼쪽은 무조건 2학년이 와야 돼.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2학년 3학년이 오든 3학년 2학년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완전 동등해요. 따라서 두 가지의 케이스로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올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당연히 2학년 나머지 A가 아닌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와야 되고, 굳이 얘기하면 삼식이 세 가지지만, 자, 3학년도 B가 오면 이제 다 끝나버리니까 3학년도 B가 아닌 것들 중에 하나가 온다면 이렇게 노란색에 있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2학년 한 명 왔고 3학년 B가 아닌 사람이 왔고, 그렇다면 이제 조건 나번에 A와 B가 이웃하면 안 된다도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지금. 끝. 자, 그럼 이제 가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조건을.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어서 이제 또 배치를 할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부터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곱하기를 당장 해? 말이 안 되고. 자, 조건을 보니까 1번. 자, 이 A는 끝났고. 당연히 이걸 맞추려고 한 거니 끝났고. 얘는 왼쪽에 3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3이라는 사람은 왼쪽에 2가 왔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나요? 무조건 여기에 3학년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3학년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3학년을 결정하는 케이스는 문제에서 B가 이제 조건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를 포함한 나머지 얘가 아닌 3학년 3명 중에서 아무나 안 쳐도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3학년이 앉아야 됩니다. 2학년이 오면 끝나기 때문에. 따라서 초록색을 배치하는 케이스가 3개 중에 한 가지. 그렇죠? 3가지 한 가지. 자, 그러면 또 남은 거 또 이어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남은 친구들을 뭔가 선택지를 먼저 정해 보니까 2학년 2명 남았죠. 3학년 2명 남았어요. 자, 여기서 B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진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2라는 것과 3과 3이라는 4명 중에서 배치를 이제 해야죠. 그죠? 자,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자리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잡혀지는데, 여기 자리에 혹은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얘만 놓고 봤을 때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얘만 놓고 봤을 때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합니다. 그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물론 암산으로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되게 저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암산으로 풀기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케이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어지는 부분. 자, 케이스 1번. 자, 만약에 여기에 2학년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학년. 뭔가 암산이 안 되니까 배치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 그러한 주황색에 오는 이제 케이스. 얘가 만약에 저 자리에 2학년이 온다라고 하면 남은 2학년 중에 누가 올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상황적으로 완전 동등합니다. 어떤 2학년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2랑 3과 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2학년이 남았기 때문에 2학년을 배치 요리조리 해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이 나머지 마지막 최후의 2학년은 여기 오면 가능해요.
2학년만 보는 겁니다. 여기 오면 3, 3이니까 안 돼요. 여기 오면 3, 3이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이 2학년은 반드시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한 가지 결정하고 남은 3학년을 배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만 보면 되는데 3학년 2명은 어떠한 구조, 뭐 구조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어떠한 구조로도 문제가 안 생기죠. 따라서 그러한 3학년 2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따라서 이렇게 여기 케이스를 2학년으로 실제 배치해보면서 진행했을 때 결과에 파생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주저주저해서 이제 케이스를 잡은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3학년으로 잡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죠? 3학년. 자,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케이스가 3학년일 때죠. 자, 케이스 2번. 3학년이라면 뭐 또 하는 거죠, 그죠? 자, 3학년이면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 것들부터 이제 해보는 겁니다. 3학년이 왔어요. 자, 얘는 2학년이 왔어. 자, 배치해서 다시 돌아볼게요. 2233, 그죠? 다시 리셋. 2233에서 4학년을 배치한 다음에 자, 3학년 입장에서 빨리 누구 와야 돼? 3학년 와야 돼. 3학년 거지? 3학년 와야 돼. 왜? 아니 얘는 2학년이 있으니까 3학년 친구들끼리 없으면 또 아무튼 그래서 그럼 그러한 3학년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리는 것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생되는 3학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남은 사람이 지금 2학년 2명인데 2학년 2명을 배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만 오케이가 되면 되겠죠. 자, 2학년 2명을 뭐 배치하는 누가 올지는 나중에 하고 2학년 배치했을 때 문제 안 생기고 문제 안 생기고 문제 안 생기고죠. 그러면 뭔가요? 그러한 2학년 2명을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케이스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4가지의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한눈에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잡고 이어지는 것들에 따라서 확정이 됐던 것들이 아닌 좀 구체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거를 예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1번과 2번 케이스로 총 8가지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한 거고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27 곱하기 16이죠. 16이면 몇인가요? 20 계산을 빨리 할게요. 4, 2, 4, 16, 7, 2, 432.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432가지가 그래서 이제 가능한 A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다 분류했더니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A 양옆에 2학년, A 양옆에 중에 한 명이 2학년, 한 명이 3학년 모든 케이스를 더해보니까 답은 720가지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확률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2가지 발상이죠. 첫 번째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정말 딥한 경우, 실수하기 좋은. 두 번째로는 이게 뭔 얘기야? 무슨 상황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뒤쪽이죠. 그죠? 앞에서 이제 28번과 29번 같은 문제에서 원순열이네? 중복순열이네? 이런 것들, 뭐 중복조합이네? 이런 것들은 딱 보이는 조건이 있다면 이 문제는 상황을 거의 약간 생소한, 상황이 좀 생소한 느낌입니다. 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물론 이제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풀려겠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눌러보는 거죠, 그냥. 자, 눌러볼게요. 이거를 이제 눌러보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자, 2를 눌렀어, 2. 자, 2를 누르면 다 꺼져 있던 상황에서 기존에 꺼져 있던 게 켜지고 두 번째로 3을 또 눌러볼까요? 3을 눌러버리면 그러면 켜있던 게 꺼지고 꺼있던 게 켜지고 이런 과정으로 누적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누르면 오케이 뭐 이렇게 어떤 규칙인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좀 의문점을 들어야 되는 게 그럼 이게 2를 먼저 누르고 3을 누르도 되는지 3을 누르고 2를 눌러도 똑같은 건지 이런 걸 좀 판단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번엔 두 번째로 2를 먼저 눌러. 자, 이거랑 별개로. 자, 3을 먼저 누르면 그러면 얘가 원래 꺼져 있던 게 다 켜지겠죠. 켜진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2를 눌러. 그러면 켜 있던 게 꺼지고 그대로 3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보면 이게 2, 3, 3을 누르든
3, 2, 3을 누르든 3, 3, 2를 누르든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야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게 맞지만 결론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이 형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이 같은 결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합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조합이 같다면 그때는 이제 같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딴 생각을 어떻게 해보면서 알아요?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걸 못해? 이게 아니라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으면 풀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지금 처음 보잖아. 뭐 해봐야지 어떻게 이제 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경우의 수 공식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2, 2, 2, 3, 4, 뭐 1, 1, 3, 3, 5 뭐 이런 세트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잡았는데 두 번째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5번을 눌러야 이게 끝나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도 해봤던 것처럼 2를 먼저 누르고 3을 그 다음 누르든 3을 먼저 누르고 2를 그 다음 누르든 결국은 어떤 숫자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숫자를 누르게 되면 걔가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에서 다 키는 입장에서 6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나요? 6이. 6은 내가 6을 눌러야만 바뀌어. 근데 6을 눌러야만 바뀌는데 켜 있어야 된대. 그럼 그 얘기는 6을 눌렀을 때 한 번 눌러서 얘가 켜 있어야 되겠구나. 그 앞에는 어떻게 바뀌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6이 켜져 있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6은 무조건 최소 한 번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부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그러면 6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6의 입장이 됐을 때 한 번 누르면 켜 있어. 나는 더 안 하고 싶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이러면 켜 있는 상태로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6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를 봤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6을 한 번 더 누르는 순간 바로 꺼지겠죠. 앞에 건 어차피 신경 안 쓰는 거고 6을 살리는 게 포인트, 케이스의 포인트니까 지금 해본 거에. 그럼 그 얘기는 한 번 더 눌러야, 2번을 연달아서 눌러줘야 6이 켜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눌러서 이 4번을 더 6을 눌러버리면 꺼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버리면 6은 켜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6이 켜 있는 상태로 끝나야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6이라는 애는 무조건 한 번 혹은 3번 혹은 5번을 눌러야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케이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우리가 뭐 5 같은 경우도 4 같은 경우도 다 뒤에 더 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잡아서 상황을 보는 건 힘들 것 같고 자 1번 6이라는 것을 5번 누를 때 6을 5번 누를 때 그러면 다 같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럼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두 번째는 6을 3번 누르는 케이스. 3번 누르면 마찬가지예요. 1번에서 우리가 순서를 누굴 먼저 하든지 상관없다는 걸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깔아놓는 거죠, 미리.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6에서 6을 3번 누르면 O, X, O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2번을 더 하기 전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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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다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것은 6이 아닌 2번을 더 눌러서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걸 훼손시키지 않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뒤에는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번을 어떤 숫자를 눌러서 바꿔서 바뀌지 않게 할 수는 없는데 바꿔서 그대로 이제 5개가 다 켜있게 되려면 보니까 3 눌렀어 한번 그럼 XXX야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수습을 해야 돼요 해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1번 어떤 숫자를 누를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6이 아닌 나머지 5개 중에서 2번 누를 숫자를 결정을 하고, 그쵸? 2번 누를 숫자를 결정하고. 두 번째, 그러한 2번 누른 숫자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 3번과 3 2번 이렇게 똑같은 거 3개와 다른 또 똑같은 거 2개 배합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통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5 곱하기 50이니까 50이더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한 가지, 케이스 2번 두 가지, 50가지 이렇게. 그럼 지금 보니까 실제 해보면서 계속 이제 좀 마음에 짜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제 풀어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마무리해 봅시다. 마지막은 뭐 케이스 세 번째죠, 그죠? 6을 한 번 누르는 거지. 6을 한 번 누르는 거. 그 얘도 마찬가지로 좀 상태가 1, 2, 3, 4, 5, 6이 다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켜져 있는 상태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형태에서 4번을 더 눌러서 숫자를 이제 그 원래대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방금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어떤 숫자를 눌렀을 때 그 개입장에서 뒤집어 있는 거의 형태가 그 숫자를 짝수번 눌러야 원상복구가 되는 거 이해를 하셨나요? 이 직전 케이스가 좀 더 케이스가 덜해서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숫자를 2번 그러면 다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복구 또 어떤 숫자를 그렇게 따지면 4번도 가능하죠.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다시 근데 그게 말고 다른 조합에 어떤 한 번, 뭐 홀수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하게 뒤집은 세트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어렵죠. 해봅시다. 그럼 그 얘기는 1번. 자, 우리가 조합이 6은 한 번 쓰는 건지 알겠고, 이제 두 번째, 1부터 5까지 중에서 한 개의 숫자를 4번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원상복구, 뒤돌고 복구, 다시 복구 이렇게 그죠? 자, 이거 1번.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아니면 2번과 2번의 조합을 짤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해 봅시다. 1번, 자, 4번 고를 거 결정해야 되고 1, 2, 3, 4, 5 중에서 그 다음 두 번째 6과 똑같은 거 4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5팩토리알에 4팩토리알 계산해보면 5 곱하기 5니까 맞나요? 이제 25가지 25가지 두 번째 1부터 5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둘둘 해서 배치하는 경우 몇 가지인가요? 5개 중에서 2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 1번, 2 2번, 4 2번 이런 식이니까 5팩토리알에 2팩토리알에 5팩토리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이제 문제 형태가 10에 몇인가요? 120에 30이네, 그죠? 300 이렇게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 전체는 한 가지, 두 번째는 50가지, 세 번째는 325가지. 문제의 답은 376가지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구조의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영혼을 담아서 정말 수학하는 사람이 이런 영혼을 담아라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걸 통해 영혼을 담아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돼. 실제 해보는 거야. 1, 1, 1,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